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책은 마흔 인문학을 만나라입니다. 제 나이가 30살 후반쯤 됐을 때 40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제 나이 30쯤에 제가 다시 두 번째 대학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40살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40살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살에는 뭔가 세팅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삶에 대한 철학도 확고하고 내면도 외면도 뭔가 세팅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고 여전히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두려웠고 이러다가 50, 60, 70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허탈했고요. 그때 읽게 된 책 중에 하나인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시겠고 하지만 좋은 책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최효찬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목차를 보시면 이 책을 읽고 나시면 100여 권 정도의 좋은 책, 인문학 책이 후보 리스트에 있게 되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1년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각 주마다 한 권의 책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경서를 읽기에는 겨울이 좋다. 그 정신이 전이란 까닭이다. 문집을 읽자면 봄이 제격이다. 그 기운이 화창하기 때문이다. 가을, 역사서를 읽는 데는 여름이 적당하다. 그 날이 길기 때문이다. 교양서를 읽기에는 가을이 꼭 알맞다. 그 운치가 남다른 까닭이다. 이런 제목을 생각해 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센스 있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하셨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각 주마다 또 제목이 달라요. 12월 첫째 주, 진정성 있는 말이 마음을 움직인다. 3월 셋째 주, 신자유주의와 경제 대통령을 만든 한 권의 책. 7월 첫째 주, 소박하고 품위 있는 삶에 대하여. 10월 둘째 주, 250년을 이어온 형제 경영의 비결. 이런 식으로 각 주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 짧게 쉽게 글을 쓴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책, 또 같이 보면 좋을 책들에 대해서 한 4-5줄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봐 드릴게요. 2월 첫째 주, 걷기에 대한 몇 가지 철학적 딴 생각. 인생이란 저 멀리 지평선 넘어 더 먼 곳까지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충동이다. 배우 하정우 씨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 걷는 것에 관한 책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인분들과 걷는 어떤 모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철학자 예전부터 철학자들도 걷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 걷기에 의미를 많이 두셨더라고요. 길에는 지식과 문화가 토양이 된 육체와 정신, 근육과 머리를 위한 양식이 있었다. 베르베르 올리비에의 나는 걷는다에서 나는 걸을 때만 명상에 잠긴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정신은 언제나 나의 다리와 함께 작동한다. 장자크 루소. 걷기는 뇌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길을 걷다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칸트와 헤겔, 니체 등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산책을 즐겼다. 그리고 그 장자크 루소의 고백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셋째 주, 계획은 또 다른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 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 연속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선택은 자유와 동의어이다. 저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을 이 책에서 보고 예술이다. 어떻게 이렇게 몇 마디로 인생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나. 대단하다 샤르트르 생각했는데
강연을 들으러 가면 강연하시는 분들이 이 표현들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사람의 어떤 사고력이 굉장히 부러워지는 그런 대목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참다운 욕망과 가치, 재능과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삶을 갈망하지만 인생이란 뜻대로 기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중년의 전환기에 알게 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중년의 전환기가 되면 20대에 갈망했던 꿈이 사실은 우리를 기만했던 환상의 실체임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가령 성공을 하고 나면 그 후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이 중년의 전환기가 지나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중년이 되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이 표현을 보면 나약하다, 패배감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5월 첫째 주, 돈으로 키운 자식은 부모를 돈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여러 실존하는 경영인들 이런 테마를 주고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딸을 가진 부모, 특히 딸바보 아빠의 필독서입니다. 아나스타즈와 델핀 두 딸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돈을 가로채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자녀를 잘못 키우면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슬픈 현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으로 박경린님의 김약국의 딸들,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리어왕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주제에 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의 어떤 우화, 일화를 쓴 다음에 비슷한 책, 그런 책들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에 관심이 많으시든 교육, 철학, 어떤 분야든 이 책을 한 권 보시고 나면 어떤 책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가 조금 컨셉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독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추천합니다. 꼴찌, 처치를 키운 구할은 로마였다. 어렸을 때까지는 꼴찌였고 약간 우둔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처칠이지만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처칠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었다. 다름 아닌 독서였다. 독서를 하면서 그는 정치가로서의 대변신을 준비한 셈이다. 역사와 문학을 특히 좋아하는 그는 에드워드 기번의 책부터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세망사를 애독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던 것이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부모가 독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아이들에게 더 없는 교육이 된다는 게 그게 저에게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7월 넷째 주, 낯선 곳으로의 여행에서 꿈을 키운 위인들. 여행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준다. 미지의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 낯선 문화예술과도 만날 수 있다. 유럽인들은 고대 유적지로 떠나는 여행, 특히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를 여행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인생의 여정으로 꼽았으며 상류층 인사들은 서유럽 여행을 필수 코스로 여기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의 자서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삶의 의미가 되어줄 당신의 아우라는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보면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1942년 부모, 아내, 형제, 친구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3년 동안 지낸 바 있다. 프랭클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붉은 노을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극한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아우슈비츠를 떠나 바바리아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되어 가는 동안 호송착간의 쇠창살 문을 통해 저녁 노을에 물든 숄즈버그 산봉우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때 우리들의 얼굴을 행여 누가 보았다면 그는 생명의 자유에 대한
일체의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의 얼굴이란 걸 믿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큰 나무 사이로 비추는 아름다운 노을을 구경했다. 프랭클에 따르면 수용소에서의 배고픔, 곤욕, 공포, 불의에 대한 강한 분노 등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 사랑하는 자의 소중한 모습이며 신앙이며 괴이한 유머 등이라고 했다. 그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소 아내와 나눈 대화와 같은 행복한 아우라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실존의 의지와 자유를 박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고 대목이었습니다. 10월 다섯째 주,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위대함을 만들다. 칭찬과 격려가 긍정적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교육 심리학에서는 로젠탈 효과라고 한다. 흔히 말이 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우연한 근거에서 하나의 예언이 형성되면 그 예언이 예언 자체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자란 손정의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책에 보면 살아가면서 1년만 인문학에 빠져보라.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여기서는 인문학의 학문적 뼈대는 역사, 문학, 철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문학 책이 뭔지 모르시지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좋은 책이 어떤 건지 본인이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독서를 하실 때 이 책으로 시작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 추천하는 오늘의 책은 최우찬님의 40 인문학을 만나라였습니다. 읽어보세요.